오늘은 이 문장으로 시작해서 동명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뭘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영상에서 드리겠습니다. 동명사는 명사이지만 동시에 동사의 의미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난 일인지, 즉 시제가 필요합니다. 동명사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이고 이 두 가지만으로 모든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시제인데 형태는 VING로 됩니다. 이건 본동사의 시간과 동명사의 시간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일 때 사용합니다. 이 구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 문장이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be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대절로 된 문장은 be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구조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보면 이 문장을 동명사로 표현하면 He is proud of being tall 이 됩니다. 여기 예문에서 이 본동사의 시제와 대절의 시제가 같은 시간이니까 동명사를 단순 시제의 VING의 형태인 being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그는 자랑스러워한다, 키가 큰 것을 이렇게 같은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은 완료 시제인데 형태는 having pp입니다. 이건 본동사의 시간보다 동명사의 시간이 먼저 일어난 일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having pp는 해석할 때 ot을 더 붙여서 해석하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 본동사는 현재인데 대절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이 문장을 동명사 표현으로 고치면 He is proud of having finished the work 이렇게 되는데 완료 시제인 having finished가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그는 자랑스러워한다. 그 일을 끝낸 것을 이렇게 되는데 having finished의 해석에서 끝내는 것을 이라고 하지 않고 끝낸 것을 이라고 ot을 더 넣어서 해석합니다. 이렇게 동명사의 두 가지 시제 표현만으로도 긴 문장을 짧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입니다. 1번부터 보면 remember, forget, regret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미래를 표현하고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할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ing가 오면 과거를 표현하고 해석은 뭐뭐 한 것을 또는 뭐뭐 했던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regret은 to 부정사는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고 ing는 현재와 과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의 이 현재는 시간은 비슷한 시점이지만 우리말로 예를 들어보면 이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야 라는 좀 더 미래적 의미는 to를 쓰고 이 말을 해서 유감이야 라는 좀 더 과거적 의미는 ing를 씁니다. 그래서 to는 말하기 직전, ing는 바로 말한 직후일 때 씁니다. 이렇게 이 단어들의 구분이 표현하는 차이는 시험에도 필수이고 대화에서도 이걸 구분 없이 쓰면 의미 전달이 달라집니다. 예문에서 보면 forgot 뒤에 to가 왔으니까 forgot은 과거이지만 그 기준 시점에서 볼 때 문을 잠그지 않은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석도 나는 잊어버렸다. 문을 잠글 것을 이렇게 뭐뭐 할 것을로 합니다. 이제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았으니까 영상 처음에 본 바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문장에서 내가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발소에 아직 안 간 거죠. 그런데 forget 뒤에 ing를 써서 동명사로 표현했으니까 이건 이미 간 것을 말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갈 것을 잊어버렸다로 표현해서 to go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발소에 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고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to와 ing의 선택이 사소한 차이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want, need, require, deserve 뒤에 ing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 동사들을 보면 보통 to 부정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ing가 오면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want, need, require는 원하다,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가 아니라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deserve는 가치가 있다 입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오는 ing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로 to be pp와 같은 뜻이 되고 해석을 뭐뭇이 될 또는 뭐뭐해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뭐뭇이 될 필요가 있다, 뭐뭇이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예문에서 보면 주어, 동사의 관계만 보더라도 집이 필요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내 집은 페인트 칠해질 필요가 있다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동명사를 써서 수동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try입니다. try는 to 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의 의미이고 ing가 오면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입니다. 이건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to 부정사를 쓰면 그는 노력했다, 대학에 가려고 이렇게 되어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하고 애써서 노력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명사를 쓰면 그는 해봤다, 대학에 가려고 이렇게 되어 그냥 시도해본 겁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시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학교 시험에도 대화에도 많이 나오는 stop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stop 뒤에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둘 다 목적으로 오는 것처럼 배우는데 그건 아닙니다. stop 뒤에 목적어는 동명사만 옵니다. 그래서 to가 오면 이건 부사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ing가 오면 목적어이고 해석도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면 뜻이 헷갈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동명사가 온 첫 번째 문장은 그는 멈췄다, 담배 피는 것을, 즉 담배를 끊었다입니다. 그런데 to 부정사가 온 두 번째 문장은 그는 멈췄다, 담배를 피기 위해 이렇게 부사적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다가 담배를 피기 위해 멈췄다가 되니까 앞 문장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은 mean입니다. mean 다음에 to가 오면 의도하다이고 ing가 오면 의미하다입니다. 예문으로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mean to win은 이기려고 의도하다의 뜻이고 means winning은 이기는 것을 의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 당신이 이기려고 의도한다면, 즉 이기려면 그것은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먼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독해에서 볼 수 있는 게 mean to가 의미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건 사물이 주어일 때와 to 부정사가 주어인 경우에 A는 B다의 구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해석을 보면 이 실패가 의미하지는 않는다, 끝내는 것을, 당신의 경력을 이렇게 되는데 실패가 이런 뜻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문은 to의 대비로 A는 B다의 구조로 쓰는데 해석을 보면 약속하는 것은 의미한다, 그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to와 ing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걸 봤는데 이걸 모르면 시험도, 듣기도, 대화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배운 이런 동명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단순 문법이 아니라 영어 그 자체입니다.